진행을 맡은 박하윤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코스피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성공 투자의 황금 타이밍 대박천국 골드 새로운 한 주 목요일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윤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코스피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장중 3,200선을 돌파하면서 4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역대 최고치 턱밑까지 올라오며 시장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시장 전망과 이에 맞는 전략까지 오늘 대박천국 골드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와 함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만나보고 올게요. 임시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목요일 시장 코스피가 소폭 오르면서 1월 고점 수준까지 바짝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장중 3,200선을 돌파해냈는데요. 반면 최근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했던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후 거래 첫날인 오늘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 자회사들의 IPO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증시 상장 검토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 주가는 7%대 상승하며 12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 주가 급등으로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증권가에선 카카오 주요 자회사의 상장과 두나무 투자가치 현실화가 추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걸로 전망되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 주가 흐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 지수 장중 3,2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혔던 지수는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지만 3,2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0.38% 오른 3,1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용로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며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지수는 전일 대비 0.05% 내린 1,0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매도세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였고요. 개인 홀로 1천억 원대 매수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 오름세 보였고요. 네이버, LG화학 하락 마감했습니다. 액면 분할로 재상장을 한 카카오는 오늘 7%대 급등세 보였고요. 셀트리온은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소폭 약세로 돌아섰고요. 시젠 3%대 상승, 카카오게임즈는 2%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2%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입니다. 0.65% 상승 13,88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선물입니다. 0.44% 상승 4,13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핫했던 이슈를 정리해주는 바카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장 소폭 상승한 사막 콘덴서 올라왔고요. 이어서 7%대 상승세 보인 카카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바카스 두 종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박천국 골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신현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한번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늘은 액면 분할을 한 카카오가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은 제가 봤을 적에는 횡보할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상승의 폭은 한 1,050 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밑으로는 990선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위주의 상승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서 향후에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네. 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고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니 얘기했던 이제 경기 방어를 하겠다라는 것은 향후에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뭐 회수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금리 동결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면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올해 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바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해주신 모든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내면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바카스 사막 콘덴서입니다. 삼성전기의 MLCC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좀 상승폭이 좀 아쉬웠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왜 삼성전기인데 왜 사막콘덴서를 갖고 나왔냐. 근데 이제 그 MLCC는 이제 삼성전기가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23에서 24% 정도, 그 정도가 좀 되고요. 이 MLCC는 우리가 전자기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래차,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G 중계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일단은 이런 모멘텀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MLCC 관련주에서는 사막 콘덴서가 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기보다는 사막 콘덴서의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사막 콘덴서를 관심을 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이 액면 분할의 자회사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네. 지금이라도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은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좀 이제 재료가 노출돼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 좀 보는 게 좋은데 오늘 사실은 이제 앞에 보시면 액면 분할 및 자회사 가치입니다. 자회사 가치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이슈가 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카카오는 저는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크게 급등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액면가가 500원인 게 100원으로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한 주를 갖고 있으면 5주를 받는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3만 원 이상권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자회사인 카카오뱅크가 7월 이후에 상장이 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관점에 왔을 적에 다시 한번 액면 분할 말고 이제 자회사 이슈에 대한 부분을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기는 황금 전략 골든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먼저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이슈 부분은 남아있는 게 공매도 제기입니다. 공매도. 5월 3일 날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이게 공매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고요. 시스템 점검이 4월 20일 날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공매도가 5월 3일 날 시작이 되면요. 어떤 주식들 위주의 공매도가 좀 나올 건지를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는 이제 코스피 200 주식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 주식이 공매도가 부분 재기가 5월 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건 우량주죠. 지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5월 3일 이전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분명히 이슈가 좀 될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슈가 좀 되기 전에 일부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피 200 주식과 코스닥 150 주식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키움증권의 이제 조건 검색식 창입니다. 왼쪽 위에 0156이라고 이제 치시면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범위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거래소, 코스닥,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 두 개를 하나를 선택을 하셔갖고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추가를 누르면 요게 이제 코스피 200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클릭하셔갖고 추가를 누르시면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걸 선택하셨죠. 코스닥 150. 네. 이렇게 되면 검색기가 이제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한번 좀 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거래소 코스닥 구분해서 코스피 200. 그 다음에 거래소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 근데 엔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주식도 잡히고 코스닥 150 주식도 잡혀야 되니까 여기가 마우스로 클릭하셔갖고 오화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A, O와 B 해서 여기 검색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검색 있죠. 그럼 종목줄이 쭉 나옵니다. 이게 350개가 잡힙니다. 네, 350개가 잡혀요. 그래서 이 350개의 주식이 잡히면 이게 이제 5월 3일 날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종목별로 클릭을 하셔갖고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5월 3일 날 공매도가 제기가 됐을 적에 하락폭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피 시장은 이제 5일선에 이탈하지 않았고요. 네, 오늘 3,200선을 좀 돌파를 약간 좀 올라갔죠. 근데 요 밑에 보조지표를 보면요. 이 RSI 보조지표가 보통 이제 70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돌파를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5일 정도는 이 고가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 쪽은 상승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코스피 200 뭐 재료가 있는 뭐 LG전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재료가 있는 주식들을 빼고 재료가 없는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로 보면 4월 한 20일 네, 이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도 보게 되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표가 이미 70건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매도권에서 하루, 이틀, 3, 4, 5일 정도 됩니다. 예, 5일 정도 되는데 5일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코스닥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코스닥도 조정 흐름으로 보냐면요. 주도주가 지금 먼저 조정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에 주도주가 조정이 나와요. 자, 최근에 주도주는 뭐죠? 창투사주입니다. 창투사 관련주. 그죠? 그런 애들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도주가 인맥주입니다. 인맥주들 같은 경우도 한 2, 3일 전에 지수가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기 2, 3일 전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바이오주들.
네, 바이오주.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적에 가장 상승하지 못했던 제약 바이오주까지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종목들의 순환매가 어느 정도 좀 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냐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략은 1분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식. 그리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번 주에 화이자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네, 저번 주 우리바이오 움직일 수 있다. 화이자 관련 주 보자. 근데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섹터주들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순환매가 좀 찾기가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테슬라입니다. 제가 테슬라 관련 주식들을 저저번 주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명신산업, 그죠? 명신산업, 센트럴모텍. 센트럴모텍은 못 갔고요. 명신산업은 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이제 날짜를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 관련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은 무슨 날이냐면,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일이에요. 자,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1분기에 약 18만 5천 대가 판매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테슬라의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관련 자동차 부품주가 좀 움직이겠죠. 근데 미리 움직였습니다. 네. 명신산업이라든가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 주식 중에서 테슬라 관련 부품주에서 상승하지 못한 주식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5월 중순에 테슬라가 이제 뭘 발표를 하냐면요. FSD 자율주행 있죠. 소프트웨어의 구독 서비스를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FSD 9.0 요거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테슬라 관련주는 이제 명신산업 센트럴 모텍이었어요. 근데 요 주식은 일단 올라갔어요. 그럼 요거 말고요. 테슬라 관련 주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주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명신산업은 이렇게 좀 올라왔죠. 2만 5천 원대에서 3만 원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좀 조정이 나왔죠. 요게 이제 다시 상승하려고 그러면 이제 4월 26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식을 좀 팔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테슬라의 FSD 구독 서비스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던 예전의 주식을 좀 보게 되면요. KEC라는 주식입니다. KEC는 최대 주주가 한국전자홀딩스입니다. 여기 보면 반도체 및 부품 제조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왜 테슬라 FSD하고 관련주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그 KEC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2020년 11월 24일 날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베타 5가 정식 출시가 됐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24일 날 KEC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네, 요때 테슬라의 그 FSD 베타 서비스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수혜 예상 이틀째 급등. 자, 그러면 FSD가 9.0이 언제 발표된다고 그랬죠? 5월 중순입니다. 자, 5월 중순. 이때 당시에 KEC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세 단계. 그럼 이제 9.0이 발표가 되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12월 21일 날 요 또 나왔죠. 완전 자율주행 구독 도입해서 수혜주가 KEC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아마 이제 12월 달이니까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때 상한가, 음봉 한번 급등했죠.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단기적으로 1,500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써놨죠. 테슬라의 FSD 9.0이 5월 중순입니다. 중순에 공개 예정이다. 그래서 예전에 재료를 봤을 적에는 만약에 테슬라가 FSD 9.0이나 구독 서비스를 발표를 할 경우에는 요게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요 주식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는 우리가 이제 5G 관련주예요. 5G 관련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요쪽에 보시면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요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삼지전자 보시면요. 매출액이 1조 3천억입니다. 되게 좋아요. 2020년 12월 달 1조 5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은 481억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가 됐어요. 매출액이 엄청나게 좋죠.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이 삼지전자를 딱 보시고요. 테슬라라고 치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삼성 SDI가 테슬라에 ESS 배터리 공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관련해서 삼지전자도 삼성 SDI에 납품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테슬라 납품 관련 수혜주로서 삼지전자를 좀 말씀드리는데 삼지전자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실적 개선입니다. 실적 개선. 전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면 얘도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 삼지전자 자체의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 차트가 없네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저가권에 있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지전자를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IPO, 네, IPO 관련주 요거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가 이제 별로 안 나왔습니다. 지분 가치 좀 보면 정의선 회장이 11%를 갖고 있습니다. 네, 11%를 갖고 있는데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 정의선 회장님이 현금과 만약에 상장이 돼서 주식을 팔게 되면 한 1조 원 정도가 현금이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 가치는 현대 건설이 38.6% 갖고 있고요. 정의선 회장님이 11.7%, 현대 글로비스 11.7%,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차가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IPO가 상장이 된 이후에 이 지분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현금이 한 1조 정도 생기는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된 이후에 이 주식을 팔아서 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 관련 수혜주는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건설이 되는 게 아니고 현대모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내일장 유망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 8시부터 장중 내내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뭐 관련 주식도 요거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시장이 이제 횡보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놓치지 마시고요. 또 최근 한국경제TV 파트너를 사칭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박천국골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